여기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행복해지기를 거부한 여자가 있습니다. 사랑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랑 그 자체를 내려놓아야 할 짐이라 믿었던 사람이었죠. 이 작품은 행복과 거룩함이 정말 같은 길 위에 있는지 묻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평범한 행복이 오히려 죄악처럼 느껴졌던 한 여자의 고백이죠. 오늘의 책은 앙드레지드가 평생 짝사랑했던 사촌 누이와의 실화를 소설로 옮긴 고백. 좁은 문입니다. 이야기는 노르망디의 여름 별장 퐁그스마르에서 시작돼요. 일찍 아버지를 여의은 제롬은 외삼촌 비콜렌 가족과 여름을 보내며 2살 위 사촌 알리사를 사랑하게 되죠. 이모 리실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늘 불안정한 사람이었어요. 남편 아닌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는 걸 숨기지 않았고 집안엔 늘 서늘한 긴장이 감돌았죠. 그러던 어느 밤 제롬은 몰래 흐느끼는 알리사를 발견해요. 어머니가 젊은 장교와 함께 끝내 집을 나가버린 거였죠. 흐느끼는 사촌을 보며 제롬은 속으로 다짐해요. 내 인생을 걸고 이 여자를 슬픔에서 지켜주겠다. 며칠 뒤 교회에서 목사님은 누가복음의 한 구절을 읽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 한 문장이 알리사의 마음 깊숙이 박혀버려요. 알리사에게는 동생 줄리에트가 있었어요. 밝고 명랑한 줄리에트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제롬을 마음에 품고 있었죠. 하지만 언니의 마음을 눈치채고는 그 사랑을 조용히 감춰요. 세월이 흐르며 제롬과 알리사는 편지를 주고받고 정원을 함께 거닐어요. 둘 사이엔 분명한 사랑이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그 마음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죠. 제롬의 친구 아벨은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줄리에트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정작 줄리에트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제롬이라는 걸 눈치채고 말없이 괴로워하죠. 성인이 된 제롬은 알리사에게 청혼을 결심해요. 하지만 알리사는 자꾸만 대답을 미뤄요. 아직은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그 말만 되풀이하면서요. 줄리에트는 언니와 제롬 사이의 마음을 확신하고는 마침내 자신의 사랑을 완전히 접기로 해요. 더 이상 아무도 자신 때문에 아프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그리고 얼마 뒤 줄리에트는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 에두아르 테시에르의 청혼을 그 자리에서 받아들여요. 놀란 가족에게 그녀는 담담히 말하죠. 이 결혼 제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알리사는 죄책감에 휩싸여요. 자신이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동생이 사랑 없는 결혼으로 도망치듯 떠난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날부터 알리사의 편지는 조금씩 낯설게 변해가요. 알리사는 제롬에게 써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완전한 사랑이 있을 거예요. 그녀는 어느새 지상의 행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쫓기 시작한 거였죠. 알리사는 일기에 적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짊어진 짐을 다 내려놔야 해요. 그이가 나 없이도 그 문을 지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사랑조차 그녀에겐 내려놔야 할 짐이었던 거예요. 제롬은 몇 년이고 알리사를 기다려요. 만날 때마다 청혼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죠. 조금만, 조금만 더요. 기다림은 점점 사랑보다 무거워졌어요. 언젠가부터 알리사는 예쁜 옷도 좋아하던 책도 하나둘 치워버려요. 방은 텅 비어갔고 그녀는 마치 스스로를 벌주듯 점점 더 검소하고 삭막하게 살기 시작했죠. 제롬은 지쳐가요. 사랑한다면서 왜 자꾸 밀어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의 물음에 알리사는 그저 슬프게 웃을 뿐이었죠. 결국 어느 날 알리사는 담담히 선을 그어요. 나 없이 당신 몫의 행복을 찾아요. 제롬은 그 말이 사랑의 끝이 아니라 알리사 나름의 마지막 배려라는 걸 알면서도 견디기 힘들었죠. 그 뒤로 몇 년, 제롬과 알리사는 멀어진 채로 지내요. 가끔 오가는 편지 속 알리사의 문장은 점점 더 짧아지고 건조해져 갔죠. 알리사는 눈에 띄게 야위어 갔어요. 사람을 만나는 일도 줄이고 하루 대부분을 홀로 기도하듯 보내며 점점 더 세상과 스스로를 갈라놓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알리사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퐁그스마르를 떠나요. 짐을 챙긴 흔적조차 거의 없이 조용히 사라져버린 거였죠. 놀란 제롬은 그녀의 행방을 수소문해요. 그리고 마침내 파리의 한 요양원에서 알리사가 홀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제롬이 달려갔을 때 알리사는 이미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와줬군요.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그 말만 겨우 건넸죠. 며칠 뒤 알리사는 조용히 눈을 감아요. 장례를 치르고 얼마 후 동생 줄리에트는 제롬에게 낡은 공책 하나를 건네줘요. 알리사가 평생 써온 일기장이었죠. 일기를 펼친 제롬은 얼어붙어요. 그토록 자신을 밀어냈던 알리사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거예요. 일기 속 알리사는 동생에게 느낀 죄책감과 신의 침묵 앞에서의 불안을 솔직히 털어놓고 있었어요. 내가 행복해지면 신이 나를 벌하실 것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있었던 거죠. 용의자는 일기에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괴이를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을 신께 돌려드려야 해요. 자신을 다잡으려는 문장들이 오히려 그녀가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드러내고 있었죠.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로 갈수록 알리사의 확신은 흔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버린 이 행복이 정말 신께 가닿기는 한 걸까요? 그녀조차 자신의 희생에 답을 갖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포기한 사랑의 자리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알리사가 다다르려 했던 거룩함조차 결국 텅 빈 방처럼 공허하게 남아있었을 뿐이었죠. 일기 끄트머리엔 이런 문장도 있었어요. 혹시 오늘 그이가 찾아오지 않을까? 하지만 알리사는 끝내 제롬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 작은 희망마저 스스로 눌러 죽인 거죠. 그렇게 알리사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을 부르지도 못한 채 홀로 세상을 떠났어요. 좁은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끝내 확인하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10년이 흐른 뒤 제롬은 주니에트를 찾아가요. 이제는 여러 아이의 어머니가 된 그녀는 겉으론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엔 여전히 지난 세월의 그늘이 남아 있었죠. 줄리에트는 조용히 물어요. 아직도 언니를 잊지 못했나요? 제롬은 대답 대신 옅게 웃기만 해요. 두 사람 사이엔 끝내 다 하지 못한 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좁은 문이 남기는 가장 서늘한 지점은 알리사의 희생이 누구도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버리면서까지 다다르려 한 거룩함조차 결국 그녀 자신조차 확신하지 못했으니까요. 지드는 이 소설로 조용히 되묻습니다. 신을 향한 길이 정말 사랑을 버려야만 열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 문은 애초에 그렇게 좁을 필요가 없었던 걸까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행복을 두려워하며 스스로 밀어낸 마음이 있진 않나요? 답은 내리지 않은 채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